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예측해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김현애, 송영주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2라운드 하위 팀들의 반란으로 두 전문가의 예측 성공률이 저조합니다. 김현애 기자가 3경기 예측 모두 실패했고요. 송희연은 인천, 제주전 무승부 예측 하나를 적중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두 분 이러실 건가요? 네, 반성문이라도 쓰셔야겠어요. 점점 프리뷰가 의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돼 죽겠습니다. 뭐 핑계를 대자면 또 돼요? K리그 클래식이 너무 혼돈의 양상이기 때문에 네. 무슨 저도 네, 할 말이 없나요? 전북이 질 줄도 몰랐고 네. 그래서 좀 힘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점점점 이렇게 저희가 예측이 빗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승부가 박빙의 승부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시는군요. 근데 두 분 어깨가 너무 축 처졌어요. 예. 네. 조금 그래도 어깨는 펴주세요. 원래 쳐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두 전문가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인 만큼 이번에 내 멋대로 프리뷰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측할 경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Sit down, bad news, get the word out. Accidents come with conclusions. I'm numb on the asphalt. Don't cry, wasn't your fault. I can't feel it. 지난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남과 수원입니다. 과연 이번 대결에서는 승리의 여신과 입맞춤할 팀이 나타날까요? 김 기자는 수원의 승리를, 송희연은 무승부를 점쳤습니다. 네, 경남이 이번 경기를 진주대첩이라고 할 정도로 이번 수원전에 임하는 각오가 정말 대단한데 객관적인 전력상 좀 불리하다고 보신 건가요? 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원 승리를 예상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최근 경남의 분위기라면 그 어떤 팀을 만나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번 상대는 지금 리그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수원이거든요. 네. 수원은 뭐 약간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 산토스, 로저, 뭐 정대세, 염기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반면에 경남에 누가 있습니까? 스토야노비치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원의 승리를 예측하셨고 우리 네. 송희연은 무승부를 예측을 하셨죠. 네,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약간 불안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산토스의 활약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지만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대팀들이 산토스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원이 공격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러설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예요. 네. 그러니까 공격은 안 터지지만 수비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 팀은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 예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수원의 선두권 도약이냐 아니면 경남의 강등권 탈출이냐 이번 진주대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내 멋대로 프리뷰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Understand that I'll do anything not to let you get the best of me, so tell me what you're gonna do. Blackout, living in a blackout, trying to rip your heart out, shout out. 하위권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천과 부산이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항구 더비. 시즌 3번째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김현애, 송영주 두 분의 선택은 인천의 승리입니다. 네, 이번 인천과 부산의 경기는 단두대 매치인 만큼 정말 살벌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모두 인천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인천이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제주와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그 경기도 저는 인천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제주가 비록 원정 경기였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데 인천이 무실점을 하면서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팀이 지난번 서울전 그 대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났구나 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설기현 선수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분명히 약간 좀 한 골차 승부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수비력이 안정적인 인천이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송현은요? 그러니까 최근 기세로 봤을 때 인천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3연승 달리다가 서울을 상대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 기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제주전 무승부까지 나왔거든요. 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10경기를 봤을 때 너무나 부진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고 네. 그 수비 쪽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인천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양동현 선수가 빠진 게 결국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 박용지, 뭐 김용태 선수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강화했지만 결국은 골 넣을 선수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임상엽 선수나 박건호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부산으로서는 골을 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산도 네. 이 경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윤석영 그렇죠. 감독이 네. 공격 쪽에서는 약간 제로톱, 수비 쪽에서는 3백 다양한 변화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이 또 임상엽이라든가 파그너가 한번 터지면 네. 무섭긴 한데 그럼에도 경기 전의 전체적인 기세 그리고 전력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인천이 높다고 봅니다. 터지면 무서운데 잘 안 터지죠. 네. 네,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인천의 승리를 점치게 된 이유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뭐 감독들 개인으로도 또 선수들이나 또 팬들 입장으로서는 이번 강등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번 인천과 부산전 경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It'll make you cry if you fly out by, if you do all die. And we can hit the ground running till we start to bleed and stay up all night, never fall asleep. If the world keeps in, just count to three. Go 1, 2, 3,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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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mebody stop this world from spinning, 'cause we're never giving in. And I can't stop from believing we will rise again. 1, 2, 3. 위기의 9위 상주와 10위 성남이 격돌합니다. 벌써 2명의 사령탑이 자리를 떠난 성남. 과연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김현애 기자는 무승부, 송희연은 성남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어요. 좀 예측 이유를 들어보죠. 네. 네, 먼저 송희연. 네. 네, 저는 그 이상윤 감독 대행이 해임되기 직전에 승리한다고 보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해임됐다는 거를 적용하면은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약간 불입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상주가 수비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특히 실점한 다음에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네.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기세는 나쁘지 않다. 특히 지난 수원 경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지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올리면서 4-1-4-1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네. 물론 여전히 최전방의 김동섭이라든가 황의조의 득점력은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좌우 측면에서의 공격 가담이라든가 공격을 이끄는 모습은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성남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이상현 감독 대행이 경기 될 줄은 낙장불입입니다. 꿈에도 몰랐던 네. 거죠. 그래서 바꾸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저는 성남의 남자기 승리로. 때문에요. 가던 길로 쭉 갑니다. 다음에 후회 안 하시겠죠? 네,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이래놓고 맞출 것 같아요. 네, 김 기자는요, 이유. 네, 좀 아까 들어주세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이상윤 감독 대행의 이제 경질이죠. 네, 네. 이 전에 좀 그때부터 문제는 많았어요. 박종환 감독 이후에 이상윤 감독 대행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너무 굉장히 과도한 좀 변화를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네. 지난 수원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영진 새로운 감독 대행이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변화를 줘야 되느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뭐 이영진 감독 대행이 이제 그 성남을 좀 오래 맡고 있어서 선수들을 잘 알고 있지만, 네. 감독 대행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지도력을 좀 발휘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성남 선수들이 이번 이상윤 감독 대행의 경질로 인해서 마음 한켠이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좀 이번 상주와의 경기에서 멋진 골로 보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 마지막 경기 예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ever giving up, I won't change my mind. I don't need a compass to guide me. I don't need a light to see clearly. I'm gonna finally get the truth. I'm gonna find a way to you. Can't stop me now. Out the gates and rocketing faster. Supersonic natural disaster. I'm maybe desperate. 서울과 제주가 만났습니다. 유독 서울만 만나면 약해지는 그 이름 제주.
과연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서울전 무승 징크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 전문가의 선택은 서울의 승리입니다. 제주가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기간이 무려 6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울이 이제 ACL 포항과 8강전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클 텐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승리를 두 분이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은 서울이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주요 외국인 선수들을 후반에 기용하면서 이제 체력을 좀 많이 아꼈거든요. 뭐 몰리나 에스쿠데로, 뭐 에벨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후반에 기용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항상 이게 제주한테 강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분명히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서울이 좀 수월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죽음의 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결과를 다 올렸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인천 리그에서 승리했죠. 전북 상대로 리그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지만은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1, 2차전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승리하면서 네. 준결승까지 진출했거든요. 근데 네. 그 가운데에는 최용수 감독의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젊은 선수들이 교육한 인천이라든가 전북전은 조직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 균형이 맞는 모습이고요. 일단 선수들이 이제는 다 주전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일록 선수가 무서워요. 윤일록 선수가 네. 인천전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 전북전에서 2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 3골 1개의 도움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컨디션이 물에 오를 대로 물에 네, 올랐기 네. 때문에 이제 제주전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제주는 오히려 최전방에 해결사가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좀 안정감을 유지하지만은 집중력이 한두 골씩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에 또 제주가 서울에 약하니까 서울의 네. 승리를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일록 선수가 지난 전북전에서 좀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시즌 초반만 해도 소년 가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고군분투하다가 시즌 중반에 잠시 약간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왜 이런 프로 선수들 좀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일록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부담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상대 팀의 이제 집중 견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몰리나 선수라던가 에스쿠데로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에벨톤까지 등장을 하면서 윤일록 선수가 아니더라도 골을 넣어준 선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부담을 덜어내고 상대 수비수의 이제 집중 견제를 덜어내면서 경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골을 기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도 앞으로 이제 프로시니까 내 멋대로 프리뷰 예측을 하실 때 좀 기복 없이 잘 맞춰주셨으면 네. 하는 꾸준히 못하고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있습니다. 평균 1.8은 되지 않나요? 한 네. 개씩은 꼭 맞추고 저는 있습니다. 꾸준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제 최대치예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경남과 수원의 경기에서는 김기자 수원 승리, 송희연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대결에서는 두 분 모두 인천의 승리를 점쳤네요. 상주와 성남의 맞대결에서는 김현애 기자 무승부, 송희연 성남 승리로 엇갈렸습니다. 마지막 서울과 제주의 경기에서는 김현애, 송영주 두 분 모두 서울의 승리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